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간밤에 안녕하셨는지요? 8호 태풍 바비가 우리나라를 떠나 북한에 상륙했습니다. 이번 태풍 바비는 강도가 매우 강이었는데요. 폭우와 강한 바람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겠는데요. 오전까지 수도권 지역은 태풍 영향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이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또 태풍이 올까요? 일부에서 기상 상황 알아보고요. 자, 3분여가 사전 녹화된 영상 띄워드립니다.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부는 반찬 토론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모두 지급하라. 아니다,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의견이 분분한데요. 애청자분들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8호 태풍 바비가 어제부터 우리나라 서쪽편을 훑으면서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바비는 오늘 새벽 5시 30분쯤 북한 옹진반도에 상륙한 뒤 현재는 북한 지역에 강풍과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어제부터 전국의 하늘길과 바닷길이 끊기고 태풍의 첫 영향권에 들었던 제주에서는 400mm가 넘는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으로 100수십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뒤따라오는 9호 태풍 마이삭의 출현 소식도 들리는데요. 태풍 소식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눌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8호 태풍 바비 밤사이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기상청이 예상한 대로 북한 서해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 발표한 진로 예보와 다소 달랐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황해도 연안에 상륙하며 우리 기상청이 보다 정확했습니다. 예. 제8호 태풍 바비는 지난 밤 동안 이전보다 빠른 시속 약 30km 이상의 속도로 서해상을 따라 계속 북상해 왔는데요. 북상하는 동안에도 제주도 인근을 지날 때보다 한 등급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이동해 왔고요. 예. 지난 새벽 5시 30분경 북한 황해도 옹진반도 부근에 상륙을 해 지금은 이전보다 더 빠른 시속 50km에 가까운 속도로 중국 하얼빈을 향해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중국 하얼빈을 향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태풍이 완전히 소멸됩니까? 네, 태풍은 고온의 바다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육지에 상륙해 마찰 등의 영향을 받으며 그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고요. 예.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되게 됩니다. 이번 태풍 바비는 아직까지는 중강도의 세력을 유지하며 이동하고 있지만 예. 고위도 육지를 지나며 그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이면 완전히 소멸할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7호 태풍은 지난 후까지도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이번 태풍 바비가 지나고 난 뒤에도 맑은 하늘을 기대하기는 어렵겠는데요. 예. 태풍이 지나가고 난 빈자리를 기압골이 영향을 주며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린 가운데 모레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전망입니다. 예. 내일까지 경남과 경북 북부 내륙,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50에서 15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에는 최고 200mm 이상,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제외한 전라도, 경북 북부 내륙을 제외한 경북은 30에서 80, 강원 영동은 5에서 20mm의 비가 전망됩니다. 예. 장마로 인한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태풍이 지나고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 더 이상의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예, 아직 수해 복구 작업도 완벽한 상태가 아닌데 지금 또 비가 예보가 되고 있고요. 이미 어제 이른 시간부터 남부지방 등에서는 강한 바람이 계속됐습니다. 게다가 곳곳에 강한 비도 뿌렸는데 이번 태풍 바비 비바람이 얼마나 몰아친 겁니까? 네, 이번 태풍 바비가 남기고 간 비와 바람을 살펴보면요. 비 같은 경우 제주도 산지와 지리산 부근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예. 제주도 삼각봉에 445mm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귀포 영실이 272.5, 지리산이 2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은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가까웠던 서해 도서 지역과 해안이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흑산도에서 초속 47.4m를 기록해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예. 북 경렬비도가 초속 44.2m 순이었습니다. 예. 태풍의 강도가 매우 강이 되면 사람 또는 커다란 돌이 날아가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번 태풍 바비가 매우 강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위력도 있나요?
네, 태풍의 강도 등급은 중, 강, 매우 강, 초강력 이렇게 4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작년까지는 초강력의 등급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기상청은 더 강력해지고 있는 태풍에 대비하고자 태풍의 강도 등급의 최고 등급인 초강력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히 아직까지는 초강력 태풍이 발생을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태풍 등급 기준은 중심치 그 최대 풍속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태풍은 특히나 발달 속도가 빨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발달 속도가 빨랐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태풍 등급이 보다 강한 등급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인데요. 예. 다른 일반적인 태풍과 달리 이번 태풍 바비는 고위도인 타이완 부근 동쪽 해상에서 만들어져 지난 토요일 만들어진 태풍 바비가 예년보다 높은 고온의 바다를 지나며 그 세력을 빠르게 키워왔고요. 예. 어제 제주도 인근을 지날 때는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인 매우 강까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 바비는 그럼 뭐 초강력이 아니라 매우 강한 수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2000년대 이후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하는데 2003년 기억나는 태풍이 매미였고 2012년 볼라벤 또 지난해 링링 등 과거 강한 비바람 피해를 줬던 태풍과 비교하면 이번 태풍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제8호 태풍 바비가 서해상을 따라 북상을 하다 보니 비슷한 이동 경로를 보이며 예. 우리나라에 강풍 피해를 남겼던 2012년 태풍 볼라벤, 작년 태풍 닝닝과 많이 비교가 되었는데요. 워낙에 바람이 강할 것으로 전망되다 보니 역대 가장 강한 바람을 남긴 예. 2003년 태풍 매미와도 비교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태풍이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해 나가며 걱정만큼의 바람이 불지는 않았고요. 그 바비가 어제 저녁 8시 29분 흑산도에서 최대 순간풍속 초속 47.4m로 역대 10위를 기록하며 역대급이긴 했지만 다행히 비교되었던 볼라벤, 닝닝, 매미의 풍속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매미는 최대 풍속이 어느 정도였나요? 초속 60m였습니다. 아, 예. 자, 보통 위도가 높은 곳에서 발생한 태풍은 강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고위도에서 발생한 그 바비는 왜 이렇게 강한 겁니까? 네, 이번 태풍 바비가 일반적인 태풍과는 조금 더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요. 예.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태풍은 보통 필리핀 근처 적도 바다에서 만들어져 고온의 바다를 지나며 발달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태풍 바비 같은 경우 타이완 동쪽 해상, 그러니까 다른 태풍에 비해 상당히 고위도에서 만들어져 북상을 했습니다. 예. 고위도에서 만들어졌으면 고온의 바다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해 강하게 발달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 그런데 바다의 온도 자체가 타이완 동쪽 해상과 태풍이 이동한 제주도 인근 해상까지도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30도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어 태풍의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지 않은 상태로 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서해상으로 올라오면서 태풍의 세력이 약해지는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영향도 없었던 겁니까? 네, 태풍이 서해상을 따라 북상을 하게 되면 강도가 약해진다기보다는 고위도로 북상을 하면서 해수 온도가 낮아져 공급받는 에너지가 줄어 예. 태풍이 발달을 하지 못하고 그 세력이 약해진다고 보는 게 조금 더 맞는데요. 이번 태풍 바비 같은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상한 제주도 부근까지 해수 온도가 30도에 달할 정도로 고온으로 유지된 탓에 발달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예. 서해 바다로 진출하며 그 세력이 다소 약해지긴 했지만 그 전에 워낙에 강하게 발달한 덕에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로 서해 바다를 통과해 나갔습니다. 예. 자, 중요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바비가 지나가자마자 그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후 가까운 태풍 어떻게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추가적인 태풍은 앞으로 계속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예. 이번 태풍이 지나고 난 뒤 기압계가 자리 잡는 것을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국내외 기상 예측 모델을 볼 때 이번 주 후반에 다시 태풍이 만들어지고 예. 그 세력이 점차 강해져 다음 주 중반경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 관심을 가지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만들어지고 다음 주쯤에는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이번 주 주말경에 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태풍 자체가 이제 북상을 하면서 다음 주 중반경에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해 평균 태풍이 몇 개쯤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네, 태풍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평년, 즉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평균 총 25.6개의 태풍이 만들어지고요. 예. 이 가운데 평균적으로 3.1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월별로는 평균적으로 8월에 가장 많은 5.8개의 태풍이 만들어져 그중 우리나라에 1.1개가 영향을 주게 되고요. 예. 8월 다음으로는
8월 다음으로 만들어지는 태풍은 9월이 4.9개, 7월이 3.6개 순인 반면에 예.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7월이 0.9개, 9월이 0.6개의 순입니다. 예. 다음 주쯤에 그 우리나라의 태풍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음 주 정도만 끝나면 더 없을까요? 네, 다음 주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10월 초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언제든 우리나라로 태풍이 내수할 가능성이 예. 높아지고요. 이후로는 한 개 내지 두 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아직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는데 이런 소식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엔 가을 태풍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올해도 네, 이런 현상이 좀 이어질까요? 어떻게 좀 예측이 됩니까? 네, 작년은 말 그대로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예, 예. 29개의 태풍이 만들어진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린 3.1개의 2배가 넘는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예. 그중에 가을철에 영향을 미친 태풍 자체가 3개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태풍 7개와 가을에 영향을 미친 3개는 모두 1904년 근대 기상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많은 것이었는데요. 올해도 10월 초까지 한 개 내지 두 개의 태풍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하며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 초가을까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태풍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K웨더 이재정 예보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매일 산모씨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자,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네, 요즘 형식 아나운서가 이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것 같아서 예. 제가 좀 하늘 좀 쳐다볼 수 있게 담당 PD가 기를 많이 죽여놔서요. 네. 예. 어깨를 활짝 열어내는 그런 자세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라운드 숄더, 예. 굽어있는 어깨가 굽어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자세로 이 굽어있는 어깨를 활짝 펴보도록 하고요. 예, 예. 또 평소에 우리가 고개를 내미는 거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거북목 증상도 나타나기 좀 전데요? 쉬운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자세는 이 평소 습관과는 완전히 반대로 이 자세를 취해서요. 고개도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라 뒤로 확 젖혀볼 거예요. 오. 그래서 앞 목선까지 시원하게 늘려주는 그런 자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목을 젖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내밀고 거의 또 하늘 보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없죠, 네. 자, 오늘 목부터 어깨까지 상체가 아주 시원해지는 그런 스트레칭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엉덩이 바닥에 대고 편안하게 앉아볼게요. 그리고 발바닥을 바닥에 대면서 무릎을 세워볼게요. 예, 예. 자, 이 무릎 사이 간격이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살짝 띄어서 벌어질 수 있게 만들어 보시고요. 양손은 등 뒤로 가져가서 엉덩이보다 살짝 뒤에 내려놓습니다. 예. 그리고 손끝이 엉덩이 방향을 향하도록 손바닥 쫙 펼쳐서 아, 손끝이 엉덩이 방향이요? 그렇죠. 예, 예, 예. 손끝이 엉덩이 방향을 향하도록 손바닥 쫙 펼쳐서 바닥에 내려놓는데요. 벌써 힘들지? 팔꿈치 쫙 피면서 예, 예. 척추 바르게 세워서 숨 크게 들이마시면서 더 척추 곧게 세우면서 가슴도 활짝 열어내시고요. 네. 그리고 내쉬는 호흡에 고개를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뒤로 젖혀볼게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10초 호흡을 이어가시는데요. 예. 이 계속해서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척추 펴내면서 가슴 활짝 열어내시고요. 내쉬면서 편안하게 고개를 등 뒤로 넘겨볼게요. 이 쉬운 동작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 어깨가 활짝 열리고 열리고. 또 고개가 천장을 향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동작인데요. 예. 손바닥, 발바닥에도 나란한 힘 균형 유지하시면서 10초 호흡을 한번 유지해 보시고요. 턱을 서서히 당기면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예, 예. 제가 오늘 동작을 좀 따라하면서 네.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생각?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하늘을 좀 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네, 저희가 항상 일상 속에서 하늘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항상 좀 컴퓨터 모니터를 본다거나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이제 땅을 보면서 걷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런 자세를 통해서 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들, 좀 평소와 좀 반대되는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3분 투자하셔서 어깨와 그리고 목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3분 주간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네,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요. 문자로 8656번님께서는 자 요가 영상과 음성 좀 말 좀 맞춰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영상 다시 보기 할 때는 말 잘 맞아요. 잘 맞는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저희가 사실 보이는 라디오뿐만 아니라 기반이 좀 들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성을 또 따로 녹음해서 방송용으로 제작하고요. 보시는 분들은 또 동작을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작 따라하는 그런 보이는 라디오 용에 또 영상을 녹화해서 띄워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요가를 위해서 음성 따로 또 녹화 따로, 예.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는 건지 요가를 배우러 회사 오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요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다만 들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음성을 따로 녹음하고 있다는 점 재차 말씀드립니다. 자, 2부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꾸며지는 반찬 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러분의 상황과 의견이 궁금합니다. 나는 2차 재난지원금 꼭 받아야 한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의견도 좋고요. 아니다. 나는 괜찮으니 더 어려운 사람 지급하라. 뭐든 좋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노무 상담이 부득이하게 쉬고요. 오늘은 반찬 토론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 소식 듣고 오시죠. 네, 2부는 생활정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서울시 소식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이 계속되면서 취업 준비와 학업 지속을 위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서울 장학재단에서 이런 대학생들을 위한 희망 플러스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학생들이 어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내용 서울 장학재단 김동규 주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와 학업 지속을 위한 희망 플러스 장학금 지원 어떤 장학금인지 자세한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수요 감소 및 기업의 채용 연기 또는 취소에 따라서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취업, 학업에 대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에 따라 서울장학재단에서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교 정규학기 마지막 재학생을 대상으로 긴급 학자금을 편성하여 취업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학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지원 인원은 총 270명으로 장학생별 15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전체 예산은 4억 500만 원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희망 플러스 장학금의 신청 기간과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희망 플러스 장학금 신청 기간은 8월 18일부터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우편 등기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 접수 마감일은 9월 2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예. 희망 플러스 장학금 지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은 총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적자이고 서울 소재 대학 또는 서울 시민이면서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소재 대학교에 2020년 2학기 기준 마지막 정규학기 재학생이며 두 번째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 계층 가정인 학생 예. 마지막으로 전체 학기 평점 평균의 100분위 성적이 70점 이상인 학생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 선발 심사 및 지원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 지금 들으시는 분들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신청 방법도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희망 플러스 장학금 신청 절차는 온라인 신청과 관련 증빙 서류를 우편 등기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희망 플러스 장학금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서울장학재단으로 우편 등기로 보내주시면 장학생 선발 심사 후 장학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예.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 범위 내에 장학생 선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의 신청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모두 선발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부 심사 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예. 자, 장학금 대상으로 선발이 되면 지원 금액과 지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장학금 최종 선발이 확정되면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요. 예. 9월에 100만 원, 12월에 50만 원, 총 15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만 12월에 지급되는 2회차 장학금은 취업, 학업에 관련된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2회차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서울장학재단에선 이번에 소개한 희망 플러스 장학금뿐만 아니라 여러 장학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장학 정보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네. 서울장학재단에서는 이제 등록금 지원 사업과 전공 우수, 독립유공자 후손, 교환 학생,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학업 장려금 장학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또한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많은 학업 장려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갑작스럽게 긴급 위기 가정의 학생일 경우 해당 지자체와의 업무 협조를 통해 위기 가정 장학생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예. 장학금별 해당 기준과 선발 일정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서울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장학재단의 김동규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네, 반찬 토론 진행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전인 10시 31분 요청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재난 홍보 요청 사항입니다. 강풍에 의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기 지역 양돈 농장에서는 배수로 정비, 그물망 정비와 울타리 등 시설 고정, 축사 내부 소독, 돼지 음용수로 상수도 사용, 모돈 접촉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반찬토론 시간입니다. 요즘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또다시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 지급한다면 누구에게 줄 것인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당장 한 달 뒤면 추석이죠. 명절 앞두고 오를 물가에 나갈 돈 생각하면 재난지원금이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결국은 국민 모두의 부담이자 빚인데 2차 지급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또 일부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자는 의견도 많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차 재난지원금 나는 꼭 받아야 한다. 너무 힘들다. 또 좋고요. 아니다. 난 괜찮으니 더 힘든 분들에게 드렸으면 한다. 또 좋습니다. 자, 일단 나라에서 주는 기본소득의 개념이니 공평한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많으신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의견과 상황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들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반찬토론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아크릴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자세히 안 보여서 좋네요. 네. 이렇게 초반부터 방송국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 최근에 방송국도 사실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네.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전민기 팀장님이 출연하시는 방송국만 뭐 거의 20개 가까이 되니까 아니, 무슨 20개가 돼요. 자, 타 방송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이렇게 아크릴판 설치하고 예. 마스크 쓴 채로 이제 방송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가면 제가 썼던 마이크 같은 경우는 뭐 소독하고 여기 덮개를 교체한다든지 예. 지금 굉장히 만전을 기해서 이제 방송국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일주일에 10몇 개 스케줄은 소화가 가능하십니까? 그러니까 스케줄이 전화 연결로 좀 돌아선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 위험한 상황을 좀 지나가면 예. 이제 들어갈 때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그 파주 별다방에서도 보셨겠지만 마스크를 쓴 종업원들은 일단 음성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출연진들도 이제 마스크 쓰고서 하는 게 표준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 사실 좀 숨이 차고 답답했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힘들어요. 힘드시죠? 예. 네. 특히 안경 끼면 기미설이죠. 기미설이어서 맞아요. 예. 일단은 뭐 보시는 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방역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카드 포인트 형태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면 사용기간이 끝납니다. 포인트 잔액이 0원이 된 지 오래일 것 같은데 팀장님도 이미 다 쓰셨나요? 저도 이제 주로 사용하는 카드로 그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예. 거기서 뭐 한 달 안에 이미 다 썼고요. 한 2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이 이제 저랑 아내랑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예. 원래 쓰던 생활비 형태로 그냥 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좀 평소에 안 먹었던 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좀 더 비싼 걸 좀 먹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근데 비싼 거 많이 드시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쓰니까 정말 생각보다 금방 쓰게 되더라고요. 예. 실제로 그 한우나 네. 홍삼 같은 좀 식품들이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예, 실제로도 네.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기대했던 게 이제 이거 다 쓰고 나서 어떻게 썼는지 좀 집계를 했으면 또 기부금은 얼마나 모였는지 예, 그러게요.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 좀 하는 아쉬움이 좀 남긴 그렇습니다. 하네요. 자, 저는 사용하면서 네. 매달 예. 한 10만 원 정도라도 꼬박꼬박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씩은 좀 했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공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수입 외에 돈이 어쨌든 들어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달콤함은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오늘 입장은 나누어 주게 된다면 취약계층이나 꼭 필요한 분들에게 좀 집중적으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 저는 이제 어쨌든 회사도 다니고 있고 방송하다 보니까 허리띠를 조금 이렇게 죄어 매면 그 예전의 생활보다는 좀 못하더라도 삶이 굴러가는데 예. 어제 한 기사를 보니까 이제 취약계층 중에서는 이 매일 쓰는 마스크도 살 수가 없어서 좀 그렇게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나눠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받아서 써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차등 지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특히나 힘들어하실 취약계층들에게 좀 선별적으로 나눠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예. 저랑 또 다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 어떠세요? 저는 뭐 전국민 지급이죠. 전국민 지급이요? 예. 예. 국가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이런 재난지원금마저도 선별적으로 지급한다면 차등을 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그래요? 힘들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저희 입장은 잠시 뒤에 애청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자, 최근 저희가 이렇게 좀 논했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관련된 논의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공방도 뜨겁거든요. 그렇죠. 특히 여당 내에서도 차기 대권 주자로 불리는 그런 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죠. 그렇죠.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국민 30만 원씩 주자. 그렇게 해도 나라 안 망한다. 지원금 받으면 가난한 사람인데 못 받으면 또 이렇게 뭐 화를 내는 분들 또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전체를 다 주고 지난번처럼 이거를 좀 주변에 영세 상권들에서 좀 쓰게 하면서 경제를 좀 살리자라는 게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의견이고요. 예.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 확산 방역에 집중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논의는 약간 좀 뒤로 미루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또 이런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 재난지원금 나눠주게 되면 어쨌든 또 이걸 쓰기 위해서 쓰기 위해 나간다. 그럴 밖으로.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예. 그런 이유도 하나 있고 지금 국간을 좀 지켜야 추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자라는 게 이제 이렇게 갈리는군요. 두 사람의 의견인데 이건 뭐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고 국민 여러분들도 어떤 게 맞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서로 좀 주장을 통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좀 가져보면서 국민의 전체적인 여론은 어떤지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듣는 내내 이게 1차 때는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왠지 2차 때 안 주면 화날 것 같아요. 그래요? 줬다 뺏는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고. 네, 뭐 그런 기분을 느끼는, 왜냐하면 이게 또 어쨌든 차등 지급하게 되면은 그 또 선에 걸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늘 모든 정책이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의견들이 좀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여론도 궁금해요. 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지급하는 것도 있고 정치권에서부터 여론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난번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일부 지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5일에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감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40.5%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36.1%는 지급에 찬성하지만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제가 이겼네요. 뭐 그렇습니다. 좀 높습니다. 네, 20.1%는 지급에 좀 반대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반대와 선별적 지급을 합치면 거의 뭐 비슷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저랑 최영진 아나운서처럼 의견도 좀 이렇게 엇갈리고 있고요. 그 세 차례 추경하면서 이미 거의 한 25조 원 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한 상황에서 남은 부분이 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 한다고 해도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그 2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결국 세금이거나 이제 빚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악화되는 순간을 미연에 좀 예. 방지하고 또 최악의 시나리오는 늘 마련해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빚더미에 허덕일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좀 강력하게 반대한다라는 국민청원도 등장을 했어요. 이 코로나19 여파가 올해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예상이 지배적이고요. 예, 예. 어제 보니까 뭐 토론회에서도 한 2, 3년 동안은 우리가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지내야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물론 위기지만 조금 더 길게 보자라는 의견도 예. 있고요. 그러니까 3월에는 위기 상황에 대응할 만한 제도 마련이 좀 미비했잖아요. 예. 현재는 어느 정도 좀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 관점에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예.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어떤가요? 예. 0859번님, 네. 전 국민이 세금을 내고 있고 상부 측이 세금을 사실 더 내는데 당연히 전 국민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전 국민 지급하자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8656번님께서도 재난지원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월급이 줄어서 재난지원금으로 잘 좀 버텨왔습니다. 100% 지급, 50% 지급 이런 것도 따지다가 시기 놓치면 말 그대로 재난지원금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 빨리 그냥 지급해라 전 국민 이런 의견이었고요. 3531번님께서는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어떨까요? 선별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 절감하고 신청 안 하면 기부로 자동 전환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이네요. 제가 지난번에 써봤더니 이번에 좀 마음 먹은 건 혹시라도 2차 재난지원금 주면 좀 신청을 이번엔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써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물론 썼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좀 약간의 죄책감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분의 의견 같은 경우는 선별 지급하면 선별하는데 또 비용과 시간이 들지 않을까. 그것도 맞아요. 지난번에 그런 의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의견이 오늘은 좀 전 국민에게 좀 주자 이런 의견이 많은데. 그러시군요. 9877번님,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이 못 받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주려면 다 줘야 됩니다. 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주소만 따로 돼 있으면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그냥 노는 사람들까지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하셨는데 이거는 뭐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인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1차 때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40에서 100만 원을 지급하는 건 규모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팀장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본다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또 소득 기준으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방안 그런 걸 지금 좀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 지표를 보니까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근로소득이 한 18% 감소했고요.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근로소득은 4% 감소했어요. 결국엔 또 양극화잖아요. 소득이 낮을수록 소득도 많이 줄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우선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도 제 생각이고요. 그 소득 기준으로 나누는 건 그 올해 소득 기준이어야 하는데 세금 신고 시기 보면은 이제 자영업자의 경우는 2018년 소득이고 또 다른 분들도 2019년 소득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소득을 증명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뭐 여러분들은 어쨌든 지금 다수의 의견은 전 국민 지급하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이제 신청을 혹시 안 해도 되는 분들은 그런 거를 좀 기부가 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돼 있었지만 저는 사실 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비싼 거 드셨다면서요? 좀 비싼 것도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4203번님께서는 현 상황에 괜찮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힘들어 보인다 싶으면 제 생각은요. 공무원은 좀 제외시키고 근근히 하루하루 먹고 사시는 국민들에게만 주면 어떨까요? 라고 하셨는데 선별적 지급 또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이번에도 예를 들면 이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있었거든요. 프리랜서 같은 특수고용 노동 종사자나 영세 자영업자가 이제 소득 감소 증빙하면 돈을 줬었는데
이게 신청 절차가 굉장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예.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또 거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또 여러 개선해야 될 점들도 좀 상당히 맞아요. 많이 눈에 띄더라는 거죠.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청할 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정보에 또 취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좀 그런 것들을 시스템을 이번에 힘들더라도 좀 돈이 들더라도 구축을 해놓으면 이 맞습니다. 상황이 오래 갈 것 같으니 어차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그 돈이 그 돈으로 좀 치환이 돼서 이게 뭐 이제는 바이러스가 새로 창궐한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또 발생을 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게 어떨까라는 그거는 동의합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선별적 지급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쁜 지화님께서는 재난지원금 말 그대로 재난을 위한 것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마땅합니다. 몇몇 의원들이 중하위권으로 2배 준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재난이 특정 계층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재난인데 왜 특정 계층만 준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내수시장 활발하게 해서 0%에서 2에서 3% 성장률이 돼야 합니다. 결국 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게 되면 소비가 또 진작에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까 저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우려되는 게 재난지원금 받고서 또 활동 활발히 하실까 봐.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약간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좀 지급을 해서 좀 부담을 줄여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돈으로 하는데. 줘야 돼요. 안 됩니까? 오늘 굉장히 돈이 좋아요. 강력하시네요. 진짜 이거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1차 재난지원금 지금 논의 당시에도 사실 말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효과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보니까 4월 셋째 주보다는 확실히 5월 셋째 주 재난지원금 받고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더라고요. 한 12% 정도 카드 매출 늘어났고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결과도 2분기 동안 전국의 2인 이상 가구에서 가계소득 구성하는 기본 요소 모두 감소했고 하지만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공적 이전 소득 증가로 총소득이 한 4.8% 증가해가지고 OECD 국가 안에서도 사실은 그 경제 성장률이 그때 당시에 좀 가장 적게 감소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효과는 수치로는 좀 드러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들어서 약간 반전이 있었죠. 긴급 재난지원금을 아마 거의 소비를 5월 달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외출 자제 같은 거리두기가 새로운 사회 현상이 됐잖아요. 손님을 받아야 돈을 버는 오프라인 상인들은 또 여전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우는 많이 팔렸지만 그 다른 식당의 경우는 또 수혜를 못 받은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한우 식당이 망해야 된다 이건 아닌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한우가 많이 이게 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욕심인 거고 어쨌든 또 선별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면 이왕이면 좀 어려운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뭐 가전제품 판매는 좀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또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인 외식이나 또 의료업종, 맞아요. 노래방 이런 데는 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좀 찬바람 불었죠. 골고루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그 공무원을 좀 빼는 건 어떠냐라고 했더니 9817번님께서는 공무원 재난지원금 빼자고 하는 건 반대합니다. 안 그래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요된 재정을 충당하겠다며 공무원의 임금을 또 삭감하고 있다고 하네요. 맞아. 일부 계층을 그렇게 집단으로 빼는 건 좀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히 해서 누구도 이견을 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 전민기 팀장님이 점점 하시면서 말씀을 잘하셨나 봐요. 8230번님 선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정말 힘든 가정은 가족이란 울타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셨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무옥이 했던 것처럼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정말 이거 없으면 생활하기 힘든 분들을 일단은 함께 끌고 가는 게 어떤 사회라는 우리 어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뜻을 좀 굽히기가 어려운데 국민들이 사실 저를 포함해서 뭐 선별 지급도 물론 좋습니다만
상반기에 이 재난지원금으로 마음의 여유를 조금 갖게 된 것, 이것만으로도 사실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으로 조금 살아나던 경기가 좀 다시 얼어붙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꽤 크잖아요. 그것도 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약간 국민들의 약간 기를 살려준다고 해야 될까요? 저도 예. 코로나 확진자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진짜 약간 우울감이 좀 올라오면서 무기력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예. 이제는 방송국도 많이 나오니까 사실은 좀 다니면서도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원금 물론 지급이 되면은 약간 그런 저의 어떤 기분이나 이런 거 좀 올라가고 확실히 경제는 좀 살아날 그렇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뭐 모두가 네. 힘든 부분이니까요. 예. 자, 뭐 정부에서 잘 좀 논의를 해서 네. 모두가 좀 혜택을 받는 혹은 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받든 좀 우리 국민들 또 심리적인 안정으로 하나의 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시간이 별로 정부나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예. 반대의 경우라고 해서 막 서로 비난을 안 그럼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알겠습니다. 힘을 모아야 될 때예요.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로 3359번님께서는 정신적으로 고통이 큽니다. 전국민 위로 차원에서 모두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셨는데 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국민들 마음이 많이 다쳤죠. 어떤 방식이든 우리 국민들이 위로하는 그런 수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